네, K타운 핫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 K타운 핫 이슈 역시 홍재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한인타운의 오늘 핫 이슈는 타운 내 분규단체 지정으로 선할까 하는데요. 이 총영사관 등 이 한국 정부 측에서 이 한인타운 내 또 미주 한인사회에서 각 이 분규단체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지원금도 끊기고 또는 뭐 행사 참석도 불어, 뭐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자, 일단 분규단체 지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네,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해당 단체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공관의 중재 노력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고 일반적인 한인사회에서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 단체는 좀 심하구나 라고 느끼실 때는 분규단체 지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관에서 이제 총영사관이죠. 총영사관에서 본부, 즉 재외동포과에 보고하고 재외동포과에서 자체 검토를 합니다. 근데 시대가 변해서 언론 보도들을 충분히 검색해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한인 단체들 사례까지 살펴봐서 분규단체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합니다. 근데 결정되게 되면 각 행사 지원금 중단은 물론이고 행사에 초대하지도 또 초대에도 참석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 부분 재밌네요. 행사 지원금은 당연히 중단되겠고, 정부 지원금 같은 게 물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중단된다 이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한인 단체에서 무슨 행사할 때 총영사님 오셨나 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공관 행사에 초대하지도 않고 그 단체장을 초대하지 그렇습니다. 않고. 예. 이런 거는 상당히 민감해 하겠는데요, 단체장들이.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여러분도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단체장 네. 자리에 이렇게 목숨을 거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네, 그 총영사관 주재에 어떤 행사가 있는데 다 초대받았는데 나한텐 초대장이 안 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런 단체장이라면 또 단체 회원들이 그 대우를 안 해주겠죠. 네, 그 협회원들도 일단 뭐 양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 네. 공관 입장에서 누구를 초대하고 누구를 초대 안 할 수도 없고, 네. 또 양쪽을 다 초대하자니 좀 문제가 있고, 네.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회장이 2명인 경우도 막 생기잖아요. 네네. 그럴 때 뭐 둘 다 초대할 수도 없고, 또 한 명만 초대하다니 그를 마치 총영사관 측에서 인정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아예 모르겠다, 분규단체 지정해놓고 지원금 끊고 행사 초대 안 하고 초대해도 총영사님 안 가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재외동포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군요. 예, 한 가지 주목하실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제 인터넷이나 기사들이 모두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한인 단체들 사례까지 손쉽게 살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오면 안 좋아하는 게 이제 단체장들이 그래서 그렇군요. 네, 뭐 네, 그렇지만 또 저희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분규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보도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각이 듭니다. 분규 단체로 한번 지정이 됐어요. 그럼 한 번 지정은 영원한 지정이 될 수가 없을 터인데 뭐 해제해주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네, 갈등이 해소되면 해제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도 역시 재외동포과의 보고 검토 작업이 필요한데요. 네. 해제에 더욱더 물론 지정도 신경을 많이 쓰고 신중해야 되지만, 네. 해제는 더욱더 신중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갈등이 해소된 것인가, 아니면 해소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본다고 합니다. 네, 분규단체로 지정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번 지정이 되면 여기서 또 해제를 받기는 더더욱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크레딧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뭐 알고들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이 한인 사회 내 단체들 갈등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주로 있는 일들이에요? 다 비슷한 부류들인데요. 네. 이게 말만 다르지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곳에서 출발합니다. 네. 첫째, 단체의 정통성이라던가, 이로 인해서 회장 자리가 다툼이 생긴다던가, 또 이견이라던가, 결국은 갈등을 해소하지 못해서 법정 소송까지 간다던가 하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3.1 여성동지회 건도 있고요. 네. 거기 무슨 일이 있었나요? 3.1 여성동지회가 원래 한국에서 적법하게 부여받은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단체의 회장을 했던 분이 거기서 나와서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언론들마저도 굉장히 헷갈려. 혼동했던 경우도 있고요. 얼마 전에는 뭐 무슨 축제 때 퍼레이드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사 단체가. 근데 저희 언론들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정통성은 3.1 여성동지회다라고 네.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3.1 여성동지회가 한국에서도 인정한 정통성이 있는 단체인데 이거를 또 오랫동안 이제 예를 들어 뭐 회장을 하셨던 뭘 하셨던 일을 많이 하신 분 뭐 어떤 분이 나와서 다른 걸 만들었어요. 네.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워낙 정통성을 부여받은 이 단체에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그 단체야. 그 단체가 결국 나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새로 만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여기도 지금 법정 소송이 오고 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는 한미동포재단 지금 이제 주 검찰 관할 하에 지금 정관 작업하고 이제 다시 개정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는 항상 회장 때문에 회장 선거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 일이고요. 네. 또 미주총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회장 선거할 때마다 이 미주 총련은 이제 미주 지역 각 지역의 한인회의 연합회라는 네. 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크레딧을 드릴 수도 있고 더 큰 단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각 지역 한인회 회장 했던 그분들끼리 이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특별히 하는 일은 난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이게 사실 네트워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네. 이렇게 이권이나 이런 감투 싸움이 계속되면서 그리고 네. 또 어떤 회장의 독단, 독선, 또 공금 유형, 공금 유용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면서 지금 계속 갈등이 빚고 있는 데고요. 그래서 회장 선거를 해서 뭐 내가 미주 총련 회장에 당선됐어 그러면 다른 쪽에서 그 선거를 인정할 수 없어. 내가 다시 할 거야. 해서 또 따로 선거를 해서 또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서로 진짜 내가 진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런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미주 총련입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인회에 따라 새 한인회 사건도 있었었죠. 예,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네. 최근에 이제 축제는 아직 분규 단체가 지정이 되지 않았어도 네. 해당 갈등은 존재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행사 지원금은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게 공관의 입장입니다. 네. 그러고 보니 이게 우리가 자주 듣던 그런 단체들이 대부분 조금씩 분규가 좀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분규 단체 지정을 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공관이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걱정이 돼요. 네, 근데 공관 측은 일단 아니라는 답변입니다. 네. 공관은 원칙적으로 한인 사회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네. 먼저 그 구태훈 총영사관의 구태훈 동포영사 얘기를 좀 들어보시죠. 잠시만요. 이제 총영사관에도 이제 영사가 여러 명 있죠. 네. 근데 그 여러 명 영사 중에 무슨 뭐 경찰 영사 또 국정원에서 나온 그 정보 영사라 그러나요? 정보 영사. 예전에 있었죠. 네, 다 있죠. 네. 근데 이 동포 영사라는 것은 이제 한인 사회에 직접적인 어떤 그 연관을 네, 가질 가장 수밖에 없는.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구태훈 동포 영사 얘기입니다. 네, 여기다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공관이 갖고 있는 그 한인 단체들과 지향하는 목적. 구태훈 동포 영사가 아니라 홍재식 기자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총영사관은 외국 나옵니다, 이제. 공간으로 여기 와 있고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있는 그 공간으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 동포 사회와 함께 조화롭게 나란히 같이 가는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동포사회 단체들 내부 또는 단체들 간에 갈등 구조가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우리 동포사회의 어떤 자정적인 노력 그런 것들이 잘 돼서 조화롭게 또 화목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일단은 그 한인 사회의 자정적인 노력이 가장 의미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정도 매우 조심하고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게 원칙인데요. 따라서 제가 지속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지역 내에 이 관할 지역 내에 네. 분규 단체가 몇 개고 또 혹시 예의주시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함구를 했고요. 네. 그 얘기는 절대로 언론에 나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알려져서도 안 되는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의주시하는 단체가 있느냐? 요거는 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네네네. 하지만 지역 내 분규 단체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이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을 터인데요. 그것마저도 네. 이 공관 쪽에서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공관장에 따라서 조금씩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원칙적으로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그 밑에 우리 영사님들 다 이렇게 그 원칙적인 그 프로토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 공관장, 즉 이 총영사 입장에서는 각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 자신의 임기 내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인 사회라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쪽에 편을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한미동포재단 사태도 예전에 그랬었고요. 네. 그리고 한인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만 비영리 단체는 다 분규 단체는 아닙니다만 윌셔 초등학교 사태도 약간 공관장이 물론 한인 사회의 입장을 들어야 합니다. 그게 최우선입니다고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그 다른 쪽 편에 한쪽 편에다가 의견을 좀 실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게 공관의 가진 힘 맞습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의 통제 기능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네네. 우리는 그렇게 이제 희망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럼 단체들 입장에서 공관이 상관할 바 아니다. 당신 공관이 왜 우리 그 민간 한인 사회 단체에 개입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갈등이 생기는 단체들을 가만히 보면, 그리고 그 분규 단체로 지정이 된 단체들을 가만히 보면 한국 정부와 관련된 일이나 행사를 합니다. 행사들을 기획하고 지원금을 받고 총영사 등 공관 인사를 초대하고 뭐 인사말을 하거나 또 공관 행사에 초대 참석하는 그런 단체들인데요. 근데 이 단체나 단체장들의 자랑거리죠. 심할 경우에는 한국 정치계 인연을 맺어서 뭐 거기에 진출하려는 노림수 등 때에 따라서 꼼수로 보일 만한 짓거리들이 좀 있긴 합니다. 네. 물론 모든 단체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묵묵히 공관과 이런 노림수 없이 일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난해에 무슨 행사를 통해서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도 같은 행사에, 올해 같은 행사에 그걸 꼭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절차를 매년 반복하고 별탈없고 투명하게 운영하면 뭐 아무래도 심사는 좀 쉽겠죠. 네. 자, 결과적으로 이 한인 단체들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은 맞으실 듯합니다. 한국 정부에서의 한인 사회에 대한 요구가, 이 요구나 바람들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는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좀 잘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또 한국 정치와는 상관없이 본래 단체들의 순수한 목적에 충실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했던 갈등들이 존재를 하는 거거든요. 이 여담입니다만 일선 취재 기자들이 모이면 이제 단체들은 좀 취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합니다. 아직도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도 취재기자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야야 이거 저 단체 취재해주지 말자. 이게 자꾸 뭐 아무리 문제가 있어서 문제 있다고 보도를 해도 여하튼 보도가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좋아하시더라고. 그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닌데도 뉴스에 나가면 은근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 뭐 입장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 그거에서 당신이 또 그 단체를 위해서 뭐 열심히 일한다라는 네. 그런 그 노이즈 마케팅 네, 같은 약간은, 효과가 좀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도 한 적도 저희들도 있었어요. 네. 아예 그냥 뉴스 내지 말까? 이런 생각. 네. 근데 사실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그저 있으면 있는 대로 보도하는 게 우리 할 일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갈등만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다고요. 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안 변했네.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어떤 단체는 솔직히 이거는 너무 심하니까 좀 방송을 하지 말자, 취재하지 말자. 그러면 꼭 한두 군데가 갑니다. 꼭 갑니다. 거기서 저 한두 군데 기자들이 가죠. 네, 갑니다. 꼭 그럼 또 한두 마치 군데 우리는 갑니다. 그걸 또 빼먹은 듯한. 네, 할 수 없이 그렇습니다.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의견이 하나가 안 되는군요. 네, 분규단체? 아닙니다. 기자협회 절대 그렇지 분규단체? 않습니다. 절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사실 뭐 근데 일부 단체들 때문에 선량한 단체들까지 이렇게 도매급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그러죠. 같은 취급을 받을 만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묵묵히 일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옐로우 페이지들 매년 나오는데 앞에 보면은 비영리 단체들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 연락도 잘 안 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런 단체들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인 사회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큰 곳이 이건 남가죠. 특히 LA인데요. 정치력도 높다는 우리는 항상 정치력 신장을 요구하지만 다른 데의 한인 사회에 비교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리 한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남가주 LA라고 하더라도 여기보다 더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한인 사회를 먼저 좀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수도 있는데 LA 쪽에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지원금을 더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지원금은 원하고 또 최영사님의 참석도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개입은 원하지 않고 뭐 이런 아이러니가 좀 있을 수 있는데 네. 자 여하튼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관의 오류를 인지하지 않고 단체들 탓으로만 돌리는 것 그것도 무리일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관장 임기 내에만 조용하면 되는 일입니다. 임기 마치면 귀임하고 새 공관장에 또 오지요. 영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되풀이인데요.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일단 공관은 민원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기본 과제가 있습니다. 네. 뭐 일부 영사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이건 언론들이 좀 잘 살펴봐야 될 일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애초에 단체들이 잘하면 입장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디 단체장이라고 공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무엇이 긴밀한 협조인지 모를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단체들의 화합 좀 하고 그 다음에 할 일을 제대로 한 후에 정당하게 요구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면 사실 뭐 공관에서 힘을 쓸 일이 없지요. 네, 그래야 되는 일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한인사회 단체는 사실 거의 100% 비영리 단체잖아요. 네. 비영리라는 것은 영리가 아니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목적이 뭐예요? 봉사하는 건데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싸우는 거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화합하는 그런 한인사회 단체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분규단체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인타운 핫 이슈 오늘도 홍재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